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이 좀 관건입니다. 비대위 출범에 앞서서 과연 법적 조치로 제동을 걸지. 그런데 기자회견을 이 대표가 한다고 한 날짜가 13일이거든요. 근데 비대위는 12일에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뭔가를 한다면 그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13일 기자회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선은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정치가 지금 실종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정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정당의 민주성이라는 것은 다만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표로서는 이 당의 민주성,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비판을 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 가처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 전국의 의결을 한번 막아보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거와 별개로 그 이후에 13일 정도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금 궁금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답을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뭐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향후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기자분들과 또 그런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여부,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그게 인용이 될지 또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 글쎄요. 지금 주위에서는 일단은 당을 더 이상은 혼란으로 빠뜨리지 말아라, 좀 거두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필성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대표가 가처분을 낸다면 이게 인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 의심스럽던, 이게 뭐지? 네네. 이런 생각할 만한 구석들이 많아서 예. 사실 법원이 이제 인용해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당의 문제를 법원이 이거를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게 가처분이지만 보전 처분이라고 일반 정식 소송과의 선행 단계이긴 하지만 이른바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법적으로 부르는 가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단행적 가처분인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과가 사실상 확정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뭐 비대위가 효력을 상실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이건 어떤 가처분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그 당 대표로서의 지위가 다시 인정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좀 신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적 자제를 사법부가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하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이 좀 신중하게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를 열거든요. 법원에다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 가처분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정식 재판처럼 일반 본안 사건처럼 길게 걸리진 않고요. 적어도 이 비대위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결과가 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상황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소위 이준석 대표 측에 서 있던 인사들도 하나둘 좀 이 대표를 떠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된다. 더 나서면 소위 분탕질을 하는 거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의 뭐 여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사법 자제론을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뭐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해서 정당 내부의 개입을 여러 차례 한 예도 있습니다. 뭐 민생당 예라든지 열리도리당 예가 있고요. 또 정당 해산 심판이 우리 헌재에서 한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매우 이례적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의 중차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정당에도 깊숙이 개입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진 이 비대위 전환이 상당히 당원 당규의 절차를 여러 가지를 위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거 상식 밖으로 지금 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을 한다면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당원 당규 위반을 해야 그럼 가처분을 인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남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독립적 주체를 통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나쁜 선례가 더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강자의 논리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규범이 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탕질이라는 표현으로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제 민주당 정부 하였죠.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실 때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직무정지를 당했는데 당시 검찰총장 신분으로 이제 그 가처분과 효과가 같은 집행정지를 넣었었죠. 넣어서 당시에 그 집행정지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탕질이라고까지 비판하는 것은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권리에 대해서 너무 좀 둔감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